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전기를 쉽고 유쾌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도대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밀만의 법칙이 도대체 뭐야? 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제가 이 밀만의 법칙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험생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태분한의 정리나 노튼의 정리나 중첩의 정리는 굉장히 교육 콘텐츠들도 많고 그것을 풀어내는 영상도 많이 있는데, 이 밀만의 법칙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좀 없는 것이 아쉽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출 문제, 산업기사나 기사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 풀기가 조금 까다롭고 문제를 외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꼭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서 밀만의 법칙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밀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밀만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 전압원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단자 전압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전지가 이런 식으로 같은 게 3V짜리가 두 개 병렬 연결되어 있고, 여기 부하 전압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여기 A고 B고, 이러면 그냥 여기 3V죠. 왜냐하면 이 병렬에서 전압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전원이 다를 때 4V 이러면은 여기 몇 볼트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밀만의 정리는 기본적인 회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전압원이 있을 때, 크기가 다를 때 이 AB 단자 사이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지의 내부 저항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의 내부 저항, 이 녀석의 내부 저항, 이 녀석의 내부 저항,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서로 다른 내부 저항 혹은 서로 다른 기전력을 가진 전원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이 VAB를 구할 수가 있느냐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이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잘 보시면요, 이곳에서도 전류 발생하겠죠. 왜? 전압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 전류의 흐름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I1이 갈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I2가 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I3라고 흘러도 되겠죠. 이렇게 흐른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KCL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노드를 기준으로 전체 전류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IT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IT를 저는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I1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왔어요. I2가 쭉쭉쭉쭉쭉쭉 왔어요. I3가 쭉쭉쭉쭉 왔어요. 그럼 IT는 이 세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KCL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보통 여러분이 밀만의 법칙,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이 단자 전압을 구하라고 거의 99.9999%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이것만 구할 줄 알면 돼요. 자, 보십시오. VAB는 뭐예요? VAB는 결국엔 이 회로의 전체 전압이라고 봐도 되죠. 즉 전체 단자 전압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면 V는, 즉 전체 V는 전체 전류와 전체 저항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전류와, 자, 전체 전류 토탈의 약자입니다. 이 토탈 전류 토탈. 자, IT 곱하기 전체 저항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RT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와 전체 저항이 만났더니 전체 전압이 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전체 전류와 여기에 있는 전체 저항이 만나면 이곳에 걸리는 단자 전압, 즉 전체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거 풀면 이게 곧 뭐예요? 밀만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IT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IT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IT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이것을 한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이곳에 한번 써볼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I1은 뭐예요? 이곳에 흐르는 전류죠.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곳에서의 저항과 이곳에서의 전압값을 알면 이곳에서의 전류값을 알 수 있죠. 즉 I1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지 마시고 여기만 봤을 때요. 지금 이 구간만 봤을 때, I1을 구하려면 R1과 E1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1이라고 하는 것은 R1 분의 E1으로 쓸 수 있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I2는 여러분 이번엔 여기 보지 말고
여기만 보는 거예요. I2 구간. 이러면 I2는 R2분의 E2가 되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더하기 R2분의 E2. 그럼 I3도 마찬가지로 R3분의 E3.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하나 났네요. 그래서 E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됐으면 다 한 겁니다. 진짜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 우리 뭐 한 거냐면요. 무슨 색으로 해볼까요? 이 IT를요.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RT 한번 구해보죠. RT. 자, 제가 얘 괜히 괄호 한번 쳐보겠습니다.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자, 곱하기 RT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잘 보시면 이거 합성 저항이죠. 여러분, 병렬 합성 저항 어떻게 합니까? 합분의 곱 나오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나와도 되는데 지금 저항이 3개가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곱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합분의 곱은 2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서는 물론 여러분 2개일 때도 밀면 됩니다. 뭐 4개, 5개일 때도 다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3개만 가져온 거예요. 전원을. 자, 어쨌든 3개 이상의 회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합성 저항 공식은 정석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합분의 곱 그거는 2개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정석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갑니다. R1 분의 1. 기억나시죠? R2 분의 1. 기억난다. R3 분의 1. 이렇게 해서 전체를 어떻게 한다? 역수취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 괄호 쳐주면 밀만의 정리에 대한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RT를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게 된 것입니다. 결국엔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교재에서 보는 공식은 이제 이 녀석만 요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밀만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밀만의 정리를 만나게 되면 결국 VAB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거치지 않고 앞으로 밀만의 법칙 나오면 여기 분모 자리에는요. 합성 저항 공식을 그냥 갖다가 써주세요. 그러니까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을 여기 갖다 써주고 그거 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요 위에는 뭐예요? 전체 전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전류. 그래서 R1분의 E1, R2분의 E2, R3분의 E3 이렇게 암기로 가주셔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원리에 입각해서 가지고 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재를 보면 이런 형태도 있어요. VAB는 이렇게 됩니다. I 전체 곱하기 임피던스 전체.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RT나 ZT나 똑같은 겁니다. 이건 그냥 저항으로 표현한 거고 그냥 임피던스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풀어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요. 이게 Y로 바뀌잖아요. 역수로 들어가니까 분모로 들어가고 IT 이렇게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풀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게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에 그 다음에 위에는 각각의 전류값을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Y1, E1 더하기 Y2, E2 더하기 Y3, E3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엔 이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Y로 접근하게 되는 이유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Y의 합성 저항으로 접근을 하면 좀 더 계산이 쉬워 보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거를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이것만 그냥 확실히 알고 계시면 이거랑 같은 내용이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밀만의 법칙은 앞으로 이거 분모 자리와 분자 자리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내기 아쉬우니까 제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전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를 풀고 있는데 아이고 이 문제를 만났네. 그런데 VAB 구해달라고 하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극 하는 겁니다. 상황극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쵸? 이거 만났어요. 일단 당황하겠죠? 왜냐? 여기 전화번호 다 달라요. 값이 달라요. 이때 어디서 그랬는데? 전화번호이 각각 다를 때 단자 전화 구할 때 이 밀만의 법칙인가? 그거 쓰면 된다는데. 그거. 그래. 이거였구나. 이거 쓰면 되겠다.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재미없었다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밀만의 법칙 이제 딱 우리가 문제 풀 때 만난 거예요. 지금 이거 실제 기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보니까 VAB니까 여기도 분명히 I1이 지나간다 그랬고 I2가 지나간다 그랬고 여기도 당연히 I3가 지나가겠지.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I3 그럼 전체 전류로 IT라는 게 흘러갈 것이다. 그 다음에 전체 합성 임피던스를 이곳에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도 전체 전압 즉 이게 전체 전압이 되는 거니까요. IT 곱하기 저항 RT 이거 해주면 되죠. 그럼 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IT는 뭐예요? 이거 4개의 합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전류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I1은 어떻게 표현돼요? R분의 V니까 2분의 12 그래서 2분의 1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그런데 얘는 좀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죠. 얘는 다 위쪽이 플러스인데 얘는 아래쪽이 플러스죠. 이럴 땐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얘네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쟤만 마이너스로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R분의 V 4분의 4 4분의 4 그다음에 더하기 얘는 8분의 24 8분의 24 더하기 얘는 16분의 112가 되나요? R분의 V니까 16분의 112V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곱하기 RT는 뭐예요? RT는 이거 합성조항 구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끌고 와서 RT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합성조항 병렬에서 합성조항 정석적으로 간다 그랬죠? 2개가 넘어갔으니까 즉 3개 이상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분의 1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세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나로 그럼 형태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 형태랑 이 형태랑 똑같죠? 이 형태랑 이 형태랑 똑같죠.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해보면요 16V가 나와요. 16V 이렇게 해서 밀만의 법칙의 어떤 문제 적용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좀 어때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태분한, 노튼, 중첩 이거는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그쵸? 그런데 이 밀만의 법칙은 정말 기출문제 측면에서 봤을 땐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기출문제에서. 그러면 앞으로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밀만의 법칙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식만 암기를 했다면 제가 이런 어떤 이 식이 유도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이 공식을 이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실전 적용 문제까지 하셔서 이 문제가 혹여나 앞으로 나온다면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초심 잃지 않고 힘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